세종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보안 기술을 뽐냈습니다. 천안시가 택시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종시청 1층에 시민 영웅 47명을 기록한 디지털 명예의 전당이 조성돼 11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이 늘고 나아가 AI나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의 사이버 보안 인재들이 세종에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49개 팀 170여 명. 웹이나 시스템 혹은 암호 해킹 등 4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션이 주어지면 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안과 관련해서 대학원 전공 중인데 졸업 후에도 계속 보안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이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 중인 세종시에서 이런 경진대회가 열림으로써 정보보안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세종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전 시장에선 31개 업체가 참여해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채용 박람회까지 동시에 열려 대회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등이 이뤄졌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첫 대회를 계기로 내년부턴 국정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사이버 보안 대회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지역 발전을 이끌고 헌신해온 시민 영웅 47명을 기록한 시민 명예의 전당이 조성됐습니다. 세종시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주인공들인 시민대상 수상자와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스마트시티답게 금속 부조 형식의 동판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터치형 모니터를 결합한 스마트 상징물로 제작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은 명예의 전당 조성을 통해 앞으로도 전당에 오를 시민들이 보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8월분 정기분 주민세로 약 16만여 건에 대해 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달 중 1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기산 2통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큰 마을버스와 농기계 등이 지나다니는 길로 이동 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일 큰 차니까 그게 불편하죠. 차 비켜다니자면 그것도 힘들고. 경찰대에서 기산 1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착공됩니다. 전체 구간은 1.1km로 폭 4m 도로가
12m인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착공되는 도로는 황산길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입니다. 나머지 650m 이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를 2차선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마을 간 연계하는 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구간 공사는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2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데이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과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기업, 제과협회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 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 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과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11일 기준 천안시 관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모두 9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20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년 이내 신규 체납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인 택시에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각종 행사 경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료된 개인 택시 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이직은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와 천안 행복콜택시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현재 천안시에는 개인 택시 1,450대와 법인 택시 752대 등 모두 2,202대가 운행 중이지만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120대의 법인 택시 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동안 무호적으로 놓여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알리는 공적 서류가 생겨나면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항일 민족 정신을 시로 표현한 윤동주 지사. 일본 도시샤 대학 재학 중 송몽규 지사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일제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들이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지사와 홍범도 장군과 같이 직계 후손이 없어 그동안 호적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부여된 등록 기준지는 독립운동 정신과 결의에 어리 스며 있는 독립기념관. 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입니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6분의 등록 기준지를 선열들이 그토록 바라셨던 광복된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과 결의의 어리 숨쉬는 이곳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서는 이런 처지의 일반 시민들도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독립영웅들.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된 조국의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저술가인 화사 이관구 선생이 남긴 원본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선생의 철학과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친필 유목입니다. 선생의 호인 도상과 제신민이라는 한자가 눈에 띕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나온 글귀로 근대 지식을 교육받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사 이강구 선생이 김구, 이승만,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 20여 명의 친필 유목을 묶은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는 물론 해방 직후 건국에 대한 고민 등 당시 시대적 상황과 독립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크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분들 수요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사 이광구 선생님께서 이 독립운동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발로 넓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5월 이강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원본 자료 5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광구 선생이 쓴 역사소설 홍경래전, 선생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신대학, 자서전 성격의 언행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활동과 행정을 되짚어보고 귀중한 사료로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사상과 가치를 접할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광구 선생은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색출 등의 활동을 했고 1918년 일제에 체포돼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 공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상가 공실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들어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한 상가. 1, 2층을 제외하곤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3층 이상은 용도 제한에 묶여 일반 학원이나 미용실의 입주도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세종시가 세종 지역 상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90%에 이르는 응답자가 수변 상가에 대한 업종 허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업종 제한을 일부 푸는 겁니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선 그동안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체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 수변 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음식점이나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지만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도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구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공지란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있는 사유지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은 만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허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 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밖에 행복도시에 남아있는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매각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청사 별관 중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장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12개 읍면 보건지소로 일반 검진을 비롯해 4대암과 성인병 등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검진일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을 한 뒤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지소별 검진 일정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고불 맹사성 기념관에 전시하고 연구 또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대상 유물은 맹사성 선생의 삶과 활동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나 국가사적인 아산맹씨 행단과 관련한 서적과 유물 등입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는 고불 맹사성 기념관 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다음 달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까지 한 달 살이 도고온천 2기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도고 한 달 살이는 식물과 행복한 마을 도고온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한 청년들은 식물을 주제로 한 문화기획 또는 창업, 농업 등의 프로젝트나 식물 테마의 로컬 상품 제작, 치유 원예 등을 통해 도고를 청년마을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죠. 천안의 한 대학에는 극중 우영우 변호사의 현실판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종현 학생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임종현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임 씨는 9살에 처음 건반에 접했고 천재성을 알아본 중학교 방과후 교사의 권유로 예고에 진학해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악보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지원 교수에게도 임종현 학생은 특별합니다. 장애 학생을 비롯해 2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박 교수는 임종현 학생의 실력은 장애인만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 교수가 임종현 학생에게 놀랐던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같이 뛰어난 작곡가도 한때 수년 동안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처음 초기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남겼다. 나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임 씨는 지난 학기 학내 피아노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고 장학금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동양인들의 단점인 리듬감이 매우 안정적이고 4-5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곡도 금세 재현해냅니다. 월광이라든지 아라베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4페이지, 5페이지 이 정도 되는 곡이에요. 그러면 종균이의 경우에 그런 곡들을 딱 2번만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사운드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테크닉도 따라줘야 되고. 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임 씨 또한 자신만의 연주를 위해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때 좋아요.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듣고 있으면 뿌듯해요. 얼마 전엔 특별한 피아니스트 임종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등 세상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